현재 한국 스포츠계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폭 논란으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외신에서도 크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배구 전문 매체인 월드 오브 발리에서 소개한 이씨 자매 사건은 하루 종일 조회수 1위를 기록하며 세계 배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는 한국은 올림픽에서 곧잘 메달 순위 10위 안에 드는 지역 스포츠 강국이지만 심각할 정도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스포츠계에서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만연하다 지적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옆나라 일본에서 역시 이번 떡밥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씨 자매 사건을 소개한 기사는 일본의 뉴스 포털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입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이라며 조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비웃을 처지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것은 일본의 육상 스타 다메스의 다이가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뜻밖의 반응을 보인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것은 일본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했다고 한다. 과거 이지미 이력이 있는 선수는 일본에서도 매우 흔한 일이다. 때문에 일본 스포츠계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에 대한 과거 폭로가 나왔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것이죠. 다메스의 다이는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 400m 남자 허들에 출전하여 동메달의 성적을 거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육상 역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이기에 이러한 그가 일학 스타덤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그는 2012년에 현역에서 은퇴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그는 일본의 육상에서 전설로 불리며 모든 스포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이러한 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 스포츠계의 이즘에 관련 글을 올렸으니 앞으로 이것이 가져올 파문은 어쩌면 한국에서 발발한 사건 이상일 것이라 점치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동영상도 있었기에 일본 스포츠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구 유니폼을 입은 고등학생이 좁은 창살 안에 갇혀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둔 이들에게 손을 뻗으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애원하지만 가해자들은 이러한 그를 비웃기만 할 뿐인데요. 경찰에 신고할 게 뻔하니 돌려줄 수 없다 라는 대답만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동물이 먹는 사료를 줄 테니 그것을 먹으면 풀어줄 수도 있다며 피해 학생을 괴롭힙니다. 단 34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영상은 인간을 하루 종일 동물우리에 가두어 보았다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공개됐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이와테현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당해 춘축의 야구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야구에 뛰어난 소질을 가진 유망주였는데요. 이러한 그의 능력에 질투를 가진 다른 야구부원들이 작당하여 동물우리에 가둔 것이었죠. 스스로가 인간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건방진 녀석의 자존감을 바닥에 내리 꽂아주자 그가 다시는 야구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가해자들의 대화 메시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일본 사회는 한순간에 들끓었고 학교 측에서는 뒤늦게서야 야구부원 41명 전원을 상대로 긴급조사에 착수했었는데요. 황당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자 학교에서도 역시 사건 조사를 유야무야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물우리에 하루 동안 갇혀 있었던 피해 학생은 사건 후 트라우마로 인해 한동안 정신치료를 받았고 자신이 어릴 때부터 열정을 가져오던 야구를 결국 관두고 말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야구계는 전도 유망한 어린 선수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은 일본의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지메라는 단어는 괴롭힘을 뜻하는 일본어로 일본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이 단어만큼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괴롭힘이 일상적인 문화라는 것인데요.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일본을 사랑하던 미국의 팝스타마저 일본의 이즘에 질려 일본을 손절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미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솔로 가수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가 발매하는 곡들은 즉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기록하는 것이 흔한 일이죠. 이러한 그녀는 원래 일본 문화 광으로 유명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알아주던 지일파였던 것인데요. 자신의 트위터에 와타시와 벤큐시테마스,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일본어 공부 노트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자신의 팔뚝에 새기며 일본 문화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녀는 세븐링스라는 곡을 발매했습니다. 세븐링스는 7개의 반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한창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던 그녀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타투에 이어 이번에는 세븐링스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자신의 손바닥에 타투를 새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7륜이라는 한자를 새긴 것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7륜은 일본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였던 것인데요. 7개의 반지라는 뜻은커녕 바베큐 그릴을 나타내는 단어가 7륜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면 한국 팬들은 이러한 그녀를 오히려 귀엽다며 다독여줬을 것입니다. 한국어를 잘 모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그만큼 한국을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상한 한국어 티셔츠를 입은 해외 스타들의 사진을 보며 그들에게 더욱 호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인스타그램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어의 정확한 의미를 사전에 조사하지도 않았나? 이것은 문화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등 그녀에 대한 갖은 비난 메시지를 퍼부었습니다. 일본 문화를 사랑한 해외 팝 가수의 귀여운 실수치고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비방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리아나는 일본에 대한 호감이 남아있었습니다. 비록 7륜의 륜을 지우지는 못했지만 가락지를 뜻하는 한자를 7자 밑에 새로 새기며 일본인들의 항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심지어 시키지도 않은 하트까지 새겨가며 일본 네티즌들의 마음을 회유하려는 시도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불이 붙은 일본인들의 이즘의 DNA는 잠재워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녀의 인스타그램, 트위터에는 매일마다 일본인 네티즌들의 비방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 사진을 도찰하여 보낸 후 언제라도 그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협박 메시지도 서슴지 않고 보내는 일본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리아나 그란데는 어느 날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게 됩니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충분한 사과를 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올바른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 일본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타투를 수정하기까지 했다. 모두들 알겠지만 나는 아직 한자를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실력이다. 당신들은 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타투를 새긴 것은 일본에 대한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길 바라는 것인가? 나처럼 한자의 뜻을 제대로 몰라 잘못된 타투를 새겼지만 단지 모양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차고 넘친다. 근데 도대체 나한테만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건가? 이전까지는 내가 일본어로 뭔가를 쓰거나 일본어가 적힌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주는 팬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일본어가 적힌 나의 공식 굿즈는 모두 없애버렸다. 일본어 공부는 꽤나 즐거웠지만 이제 일본어 수업도 그만둘 것이다. 나는 나중에 일본에 살아보고 싶다는 말도 했었지만 이제 전부 질렸다. 작별이다. 라며 도가 지나친 일본인들의 행태에 학을 뗐습니다. 뒤늦게서야 일본인들은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사과하자는 태그 운동을 벌였지만 이제 더 이상 아리아나는 일본인들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죠. 그러자 일본인들은 더욱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국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일본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동안 아리아나를 괴롭혔던 일본인들은 사실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다는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도 이즘의 문화를 기반으로 광고를 만들 만큼 일본은 곧 이즘이라는 것이 공식화된 국가입니다.
뒤늦게 물타기를 해봤자 그것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언론이 또 한 번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1년부터 베트남이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의 전력 수요는 2021년 66억 킬로와트시를 초과해 2023년까지 150억 킬로와트시로 증가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일부 언론 매체들은 베트남의 전기 부족 현상이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해외 기업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중 절대적인 비중이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35%, 베트남 GDP의 28%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담당하고 있을 만큼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효성도 베트남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했고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30배 증가하여 어느덧 베트남 법인 연매출 3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남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이 현재 한국 기업들 덕분에 동남아시아에서 경제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산층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베트남 일부 언론들은 이제 와서야 베트남의 전력난이 응유엔 수엄푹 베트남 총리가 한국 기업들의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라는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베트남 경제성장을 이끌어준 한국 기업들에는 온갖 비난의 목소리를 퍼붓고 있는 베트남 일부 매체들이 일본에는 이상할 정도로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로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던 지난 3월에서 4월, 베트남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 가장 많은 마스크를 보내주었고,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는 일본 나가사키대 소속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들과 협업하여 지금 보시는 이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도 일본과 베트남의 밀월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일본에서 만든 경비함을 지원받았고, 추가로 해양경비대 함정 6척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응유엔 수엄푹 베트남 총리를 만나 일본 베트남 방위장비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 생산한 방위 장비를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완성시켰습니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방위 장비와 기술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은 안보 측면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응유엔 수엄푹 베트남 총리는 1970에서 19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송환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고 전하며 일본과 베트남의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징은 일본 유통업체 다카시마야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다 라며 일본의 다카시마야가 하노이 스타이레이크 신도시에 상가와 사무용 빌딩 그리고 국제교육기구 에듀핏 학교를 건설한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냈고,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 비즈는 일본의 이온그룹이 1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베트남 내 6번째 쇼핑몰 하이풍 레잔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베트남 전역에 일본의 이온 쇼핑몰 20개를 오픈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일부 매체들은 실질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아깝다며 생떼를 쓰고 있는 대신, 기껏해야 베트남 현지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한 뒤 수익금 전부를 일본으로 챙겨가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5년 만에 이마트는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마트는 베트남에서 6개 이상의 대형마트를 오픈하는 규모의 경제를 기획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려 했지만, 베트남 현지 당국의 지나친 규제와 까탈스러운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으로 기초공사 단계에서 공사를 멈춰야만 했습니다. 2022년까지 3년간 4,600억 원을 베트남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던 이마트는 이를 절반 수준인 2,478억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마트가 베트남 사업 철수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과거 중국에서 한 뼈저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1997년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는 한때 현지 매장을 26개
10개까지 늘리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도를 넘는 규제에 2016년 사드 사태로 중국인들의 혐한 감정에 극에 치달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마트는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대신 급성장 중인 미국 시장에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이마트 베트남 고밥점은 매출액 연간 800억 원 수준이지만 점포 인력은 300명이 넘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최소 매장이 10개 이상이 돼야 제조사와 가격 협상 능력을 갖게 되고 물류 효율도 나오기 때문에 이마트가 최소 10개 이상의 점포를 설립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베트남은 최소 3,000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베트남 농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할 기회까지 모두 날려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이 진짜로 큰일 난 것은 이 기회를 틈타 인도가 한국 기업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베트남만큼 큰 혜택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의 공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베트남보다 더 큰 혜택을 주는 국가가 있다면 이제는 베트남이 한국 기업에 더 절실하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도가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특별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각종 세제 혜택까지 몽땅 안겨주었습니다. 베트남을 스마트폰 전초 기지로 삼은 삼성전자, 1년에 3억대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절반 가까이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삼성전자의 핵심 스마트폰 기지가 베트남이 아닌 인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 나우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향후 5년 동안 47조 원을 투자해 인도 스마트폰 생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베트남 공장 라인 일부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베트남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인도 정부는 중대 결정을 한 삼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혜택과 함께 공장 설립에 따른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선물 보따리를 삼성그룹에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GDP 기준 동남아 1위 국가이자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와 FTA보다 더 강력한 세파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협정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의 95.8%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완전히 없애면서 한국 자동차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단숨에 세계 1위로 급부상한 LG화학과 손잡고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소식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베트남 정부가 외환시장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다. 라며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베트남은 환율을 조작하여 해외에서 부당하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베트남이 외국 경쟁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이점을 얻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